2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015) 타경 31140 지목이 답으로 224평입니다. 어떤 땅이 전, 답, 과선, 농지, 전, 답, 과선인 경우에 경매로 진행이 되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시키기 전에 해당 관청에다가 지목이 전, 답, 과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한가를 질의를 하게끔 되면은 해당 관청에서 이거는 지목이 전, 답, 과선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고 답변을 하든지, 즉 지목이 전, 답, 과선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으로 현재 3년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고 답변을 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아니면 불필요하다는 조건하에 경매를 진행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돼 있는데도 경매 진행 시에 여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보면 지목이 답으로 9,600만 원이 시작해서 얼마까지 되면 4,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허가 납부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받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잔금 내면서 등기 이전하자 했더니 그냥 등기 이전 해줬던 사례입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야 보세요, 여기 뭐로 돼 있죠? 단독주택으로 돼 있죠. 비고란 농지증 제출 특별매가 조건 없이 진행, 현황 대지 및 일부 도로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소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공사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이 도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지적정 도로가 있고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여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뭘로 되어 있어요? 국어로 되어 있죠. 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현황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여기 국어는 왼쪽으로 나 있고 여기 보면 이 건물이 뭐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낙찰을 받고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제3자에다 팔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여기 대신, 그러니까 여기 여주 군청에 갔더니 여기 주소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는 면소재지에서 하니까 면으로 가서 의뢰를 하십시오 해갖고 제가 면에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여기에 이 경매로 낙찰받은 땅과 건물이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여기에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양성화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길래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허가 건물 있는 거를 어떻게 경매로 낙찰받았죠? 그러길래 제가 이 농지증 제권 없이 진행이 돼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하면서 그 담당자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서류로 준 것이 이겁니다. 제가 한 대여섯 군데의 담당자한테다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뭐 안 된다, 뭐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시청이나 국토교통부에 있거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이 대신 면사무소 담당자가. 자, 이거 한번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니까 한번 알고 넘어가 보십시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 신고의 경우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신고로 가능하다. 즉 이 얘기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건물의 양성화를 한다는 것이 그냥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건축 허가를 새로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자, 건축 허가가 있고 건축 신고가 있다 그랬죠.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했죠? 건축 허가나 신고나 제출하는 서류는 대등소이합니다. 건물의 규모에 의해서 도면이 몇 장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평면도, 배치도, 인면도, 단면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들어가는 것은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허가는 제출하는 서류에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서 건축사가 다 검토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보면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 자체가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는데 그거를 건축사가 다 검토를 해서 이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이 허가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도면을 민원인이 다 그려서 제출하는데 건축법규에만 맞으면 되고 건축사의 날인이 없어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류는 똑같은데 건축사가 검토를 했다는 걸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날인이 들어가야 되고 신고사항은 건축사의 날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인데 이거는 신고다 하는 얘기는 건축사의 날인이 없어도 건축법규에만 맞으면 다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양성화시키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2006년 5월 8일 이전과 2006년 5월 8일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 그러니까 2006년 5월 8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킬 때는 건축물 대장 생산 신청으로 내는 거고 2006년 5월 9일 이후 건축 신고는 이행 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1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둘 다인데 2006년 5월 이전이라고 하게끔 되면은 되면 이행 강제금 없이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하고 정식으로 현재 있는 것을 실측해서 똑같이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뭘로 신청을 하냐면 건축물 대장 생산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신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 생산 신청으로 제목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출하는 서류는 똑같습니다. 허가 낼 때 신고 낼 때는 서류는 똑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죠. 양성화를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현황 측량서부터 해갖고 거기에 현재 있는 법규를 다 대로 도면을 그려서 현재 건축법에 다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 없이 기한 맞으면 해주고 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건축 신고를 정식으로 신축으로 신고를 하는데 미리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은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류는 똑같은데
2006년 5월 8일 이전과 2006년 5월 2일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지금도 하면 2006년이 기준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공소시효에서 몇 년 이전에는 거는 그냥 건축물 대상 양성화 신청을 해주고, 몇 년 이내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 신고로 해서 받아주고 이행강점을 내게끔 해준다, 이런 뜻이지, 이 2006년이 계속해서 기준이 되는 그 날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신청한다고 얘기하면 2006년도가 아니라 제가 보면 2010년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고, 자, 보게끔 되면 제출 서류가 있죠. 제출 서류입니다. 이 제출 서류는 현재 신축으로 제출하는 서류하고 똑같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신청서,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현황 측량 성과도, 평면도 배치도, 상하수도 영수증 또는 지하층 준공필증, 오수 정화조 필증 배수 설비 확인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면 부설 주차장 카드, 가스 완공 공사 중, 도로명 주소 관련 서류, 건축물 소유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여기 뭐냐면은 이게 특별대책지역이거든요. 특별대책지역 일권역은 모든 식구가 이사를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세대에게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건축물만 내게끔 해주지 이중으로 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별 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로 돼 있죠? 특별 대책 지역 일권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특별 대책 일권역이 있고 이권역이 있는데, 특별 대책 일권역인 경우에는 내가 농지 전용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집 식구가 전부 다를 이사를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만이 농지 전용을 해주고 집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예전이라 그러면 언제냐면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20km 이내 6개월 거주 조건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당시에 전원주택 붐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양평이나 여주의 가평에 수질 보존 대책 1권역에 땅을 사놓고 전원주택 분양하려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반드시 이주를 해서 6개월에서 거주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전입신고만 하고 식구를 해놓았더니 진짜 전입만 했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당신이 살았는지 물어봐갖고 어디 살았다 그러면, 그럼 당신 이름을 낸 정기요금 고지서 갖고 와보십시오. 이런 것까지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 얘기예요.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수질보존 대책 일권역에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땅을 샀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해주다 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게 보면 똑같이 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양성화라는 것은 신축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진 지 한 10년 이상 오래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생선 신청으로 하는 거고, 몇 년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1을 내고 그냥 신축으로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거 하게끔 되면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있다가 건축허가 납니다. 건축허가를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착공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착공계를 내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준공을 하게끔 되면, 준공 서류가 이게 필요한 게, 준공 서류가 이거예요. 보면 오수 처리 시설 필증이죠.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집을 지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화조를 내가 사서 하게끔 되면 정화조 필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정화처 필증에 뭐 한 거를 준공 서류에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한 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장 한 대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려갖고 그거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우리 이 땅 지금 요새 보면 그 일반 가스 필요하죠. 가스를 옛날에 가스통 가지고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바꾸지 않게끔 하고 한 20여 년 전서부터는 거기 각 개인에다가 그 가스통 2개를 설치해놓고 게이지를 달아놓죠. 그래놓고 그냥 가스 공급업자가 아무 데나 와서 그냥 바꿔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스가 떨어져갖고 가스 갖고 와요. 신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게이지를 언제 신청해서 달아놨던 그 고지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원수도 있거든요. 정원수 몇 주 심어놓은 곳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제출하면은 와서 보고 그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개를 내주면 그때 건축물 관리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시키는 것은 그냥 건축물 관리청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성화도 건축법규에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양성화 시키는 것이 확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성화 시 주요 확인사항은 농지 전용 여부, 건폐율 초과 여부.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 여부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 설계사무하고 건축 설계사하고 따로따로 신청해서 개발행위 허가하고 농지 전용 허가까지 다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 부지를 포장하여 진입도로 사용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보통리 8번째는 계획관리적으로 건축법 44조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현황상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국어를 가지고 진출입을 하고 있어서 다니고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자, 이번엔 15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목이 뭘로 되어 있죠? 전으로 되어 있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이것도 보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진행됐느냐? 여기 보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갖고 이렇게 바닥 공고리를 쳐놨죠. 이렇게 바닥 공고리를 쳐놨으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아직까지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농지증을 띄러 가면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게 짓다가 말았는데 당신이 원상 복구시키겠느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농지 전용 받은 거를 승계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기했죠. 그럼 나는 원상 복구시키겠습니다 하면은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승계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담당 공무원이 아예 처음서부터 이것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지목이 전이나 농지증 요구 없이 진행이 그대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대로 낙찰을 받아서 해결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낙찰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두 가지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건축허가를 넘겨받게끔 되면은 농지 전용 허가 비용을 없이 그대로 건축허가까지 다 승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농지 전용 허가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가 설계 사무실을 찾아가서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제가 이천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제가 한 일주일 늦게 갔더라고요. 봤더니 이것만 경매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경매를 당했더구만. 그러니까 가봤더니
경매를 당해갖고 그 관리소에 갔더니 일주일 전에 이사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만나지 못해갖고 할 수 없이 먼저 건축 허가를 죽이고 새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그까지 몇 천만 원 냈어요. 이거는 설계사무소 가가지고 건축주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연락할 수 있어. 그 건축주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 주인은 조카고 이제 큰아버지가 아버지고 큰아버지 얘는 운전기사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골프장을 가지고 소송을 했더구만. 그래갖고 져가지고 있는 바람에 자기 있는 것도 다 날라가고 이 사람이 전부 다 뭐라고 보면 해외로 도피를 했고 그 조카도 그냥 얼른 가서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화번호를 알려고 가봤더니 해외로 도망간 사람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이름만 빌렸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집으로 찾아갔죠. 집으로 찾아갔더니 일주일 전에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한 8천만 원인가를 농지 전용 부담을 생으로 또 냈었어요. 그 아까웠더라고 저 보면. 이거는 아마 교재 없을걸? 아마 이게 없죠. 이게 보면은 제가 한 4, 5년 전에 판례를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안 해줄 때 행정소송의 기본을 이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06년도에 보면은 판결을 받은 건데 이게 고등법원까지 가갖고 판결을 받은 것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단 노역 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면 농업 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이게 사실은 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신체 부자유자가 농지증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농지증을 하러 가면 항상 당사자들 오라 그래요. 대신 가면은 안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신체 부자유자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신체 부자유자가 갔는데 당신이 그런 몸 갖고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농지증 안 해준 게 있었는데 그때 사건이 그 난리가 나서 이제는 그 농지증을 가지고 했을 때에 신청인의 저거를 붙지 않고 그냥 대리인이 가도 농지증을 그냥 한 장만 보면 해주는 건데 한번 그 신체 부자유자가 갔을 때 안 해줘가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한 10몇 년 전입니다. 농지의 경우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거주 또는 영농 요건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인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구하고 농지로서의 원상 회복이 용해 있다면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가. 그 외에 작업장, 창고, 삼배수장 등 고물, 재활용 등이 적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원상 회복에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전체 토지는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경매 절차를 통하여 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농지 취득 자료를 발급받은 자는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점. 즉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불법으로 정돼 쌓여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철거하고 치워라. 이거를 치우기 전에는 농지증을 못 해준다고 답변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면 판례, 그러니까 어떤 소건에 소송을 내고 답변서 내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본 것은 판결문만 본 겁니다. 이게 판례를 찾아서
그러니까 하도 농지증을 가지고 농지증을 안 해주고 문제를 삼길래 이걸 어떻게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 게 판례를 본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권 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하면 원상복구된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이 가능하다고 피고의 처분인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원상 회복을 위한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빚을 져서 경매로 나올 것 같으면 없던 무허가 건물을 내가 얼른 무허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아무도 농지증을 받지 못하게 낙찰을 받지 못하겠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농지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때 제가 판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주면 이거를 따다가 그대로 농지증 행정소송을 했을 때 100%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면 뭐하냐고, 아까처럼 불허가를 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경매를 집어넣는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무허가로 짓는데 집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행정소송을 냈었어요. 행정소송을 냈더니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행정소송 취하를 시켜주면은 불허가를 내고 입찰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입찰 보증금 준다면 우리는 취하시키겠다 해서 취하를 시켰고 불허가가 났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떨어지더라고. 더 떨어지는 다음에 입찰에 들어갔더니 그냥 원상복구 조건도 농지증을 해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10년 전에 초창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상 회복이 비교적 유효해져 있는 점, 불법 건축 및 철거 등을 구할 수 있는 점, 변형사가 어려우면 밭으로 경작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영농개혁은 실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제가 교재에다 집어넣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앞으로 농지증을 안 해줄 때에 그 농지증을 가지고 행정소송하는 실전 사례를 써먹으라고 제가 나중에 그 발표한 거기 책에는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 처음에 농지 책에는 안 넣는데 나중에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이건 언제죠? 2023년도죠. 가장 최근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했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원상복구 조건을 제출하라는 것도 내가 그냥 원상복구 하겠다는 서류를 그냥 백지에다 써서 제출했는데, 이제는 하도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제일 최근에 받은 걸 보니까 이런 것이 서류로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전이고 토지 일부 지금 매각입니다. 2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는 농지고 한 필지는 농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지분입니다. 2억 800인데 3,600까지 떠나서
5,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가야 공면에 제가 이 농지증을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줬던 것이 한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여자인데 되게 깐깐합니다. 이거는 농지증을 절대 못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겁니다. 800평을 5천에 받았다 그러면은 얼마에 받은 거죠? 결국 평당 6만 원. 6만 5천 원. 여기 한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가는 땅입니다. 아까도 내가 논산 땅인데 한 그 50만 원, 60만 원에 평가했죠. 여기도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한 25만 원, 30만 원은 가는 땅입니다. 근데 이게 뭐야? 6만 5천 원권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렇게 6만 5천 원권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강력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가서 보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2층 집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상당히 좋은 집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현장 답사를 가보면 허물허물해요. 꼭 무너질 것 같이 생긴 집인데 노인네 혼자 살고 있는데 이 노인네가 이 동네에서 괴팍하다고 아주 소문이 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로 있고 이거는 허물지 못한다고 했고 농지증은 담당자가 안 해주고 이것 때문에 안 해준다고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찰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제가 우리 수강생 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하다 보니까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게 지목이 전이 두 필인데 하나는 뭐죠? 지분이죠. 지분인데 여기 보시면 한 두 필지인데 여기 무허가 건물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이 현황도로가 지분인 겁니다. 현황도로가 있죠. 이 현황도로 이쪽으로 여기 집이 있고 이 지분이고 이 땅입니다. 지목은 농림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진입도로가 있고 여기 무허가 건물이 있죠. 자, 낙찰을 받고 지금 무조건 안 해준다고 안 합니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랬는데 이제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줍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4점부터 우리 수강생들 원상복구 계획서 그냥 그 자리에서 써서 제출했는데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훼손 원인, 농지의 무허가 건물, 훼손된 시기 보면 카카오 미성지도 확인 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보면 훼손 내용 및 그 정도, 무허가 건축물, 구체적인 방법, 이거 원상복구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은 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물 소유자 협의 시도 후. 두 번째, 행정민원 제기. 세 번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및 소재기 등을 통해 농지의 불법으로 형질 병생 부분을 원상복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건물 소유자 합의를 해보고 두 번째는 안 난다 그러면 그 가야 공면에다가 이 무허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철거하게끔 해달라고 소정하고 세 번째는 법원에다가 건물 철거를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 원상복구 계획서도 이렇게 정식으로 제출하게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해갖고 본인하고 배우자가 참여를 해서 농사를 일회년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지금 농지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이겁니다. 보면 농지 자기 자금이 있죠. 지금 자금 얼마나 했죠? 1억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는 거 어렵게 하는 걸 가장 한 것이 이게 뭐야? 자금, 자기 자금이 얼마고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거를 제출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에 관한 것도 뭐 보면 로타리, 조경소 식수, 조경소 가격이 6월부터 7월부터 3월, 7월, 11월 지금 보면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농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팔으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어려워서 농지를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산 가격에 반도 건지지 못하고 팔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경매로 나오는 것이 34%에서부터 24%까지 떨어지는 농지가 지금 태반인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야곡면 이렇게 해서 다 제출했으면은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어렵게 다 제출했는데도 안 해주는 거야. 농지 취득 반려 귀하께서는 논산시 가영면 산놀이 7번지에 농지 취득 장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대안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반려사유 신청 대상 농지인 가야곡면 신놀이 7번지는 농지 취득 자격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경로를 통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장명을 발급할 수 없음. 농지로 복구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하여야. 내 집도 아닌 거를 내가 다 없애놔야지 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다 제출해서 자기 자본금까지 농사를 어떻게 짓다 몇 dol까지 짓겠다고 다 해놓고 나니까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랬지. 예? 자기 아까 자기 근원이 없는데 근원도 없는데 어떻게 저거를 영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 할 수 없는 일을 해줬다는 것이 아까 제가 그 판결문 놨더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행정소송한 거예요. 소장을 냈죠. 반려처분 신청.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해 자격증만 발급 불가하도록 기재했습니다. 하급심 판례와 같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채를 발급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조치라 할 것입니다. 원상복구 조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안 해준다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우리가 낙찰받아서 잔금 내기 전에는 내 게 아니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 변경 부분을 복구하는 요구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 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이제 중요하게 했고,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에서 아까 제가 집어넣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했고, 원상복구 관세 첫 번째 건물 소유자 합의 시도하고 두 번째는 행정민원 제기하고 세 번째는 건물 철거의 토지인데 소를 기재하는 바 세 가지 모두 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자기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한 채 의무 없는 자인 최고가 매수인에게 불과한 원고에게 선행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부당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의 철거 단의 행정처분을 구하는 행정민원을 제기할 예정인 바, 결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했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원고에게 선행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며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론으로 원상복구 조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답변서입니다. 복구가 필요하면 현 상태에서 농지채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로 신청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고, 복구 가능성을 살펴보면 이 토지에 현재 그 지상에 주택, 비너스, 작업장 등 창고, 경관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어 이를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물 소유자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바 없으며 향후에도 건물 소유자 협의를 통한 건물의 철거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불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놓고 우리가 다시 주장을 한 거죠. 보면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원상복구를 하던가 건물 소유자의 협의한 사항을 제출하는 의무 없는 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업 경영의 실현이 불가능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토지까지는 35km고 그 다음에 현재 다른 농지에도 우리가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고 보면 내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남편과 함께 조용해 영농에 전적으로 매달릴 예정이고 그가 보게 불법 건축물 때문에 원상복구가 필요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뿐 농지 취득 자격을 안 해준다는 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시키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아니다. 그건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할 때 내부의 규정이지 외부의 일반 사람을 상대로 한 법률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그건 내부 규정이다. 우리는 그 얘기입니다. 판결. 피고가 2023년 원고에 대하여 충남 논산의 가양면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해갖고 사실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저걸 하고 자기가 여기에 있는 농지를 여기 앞에 있는 이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묘목을 사다 심었어요. 심었더니 이 사람이 밤에 그걸 다 빼버렸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결국 경찰에서 하고 당신 이거 빼버리면 고소하고 이제 형사 뭐 한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철거 소송하다 보니까 그러면 건물을 좀 팔아서 건물을 제가 알고 있기는 500에 샀어요. 500을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 내보내고 건물 다 철거 싹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를 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소송 비용 그 피고액을 받아야지. 이제 아니 했더니 그냥 우리 그 수강생이 그냥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 이게 보면. 근데 미워서라도 그 담당자한테 여자한테 가서 꼭 받아내야지. 근데 이 농지는 지금 건물 철거하고 이게 도로가 있는 농지를 그냥 그대로 매도를 하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는 가는 그러한 농지에 보면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매매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은 그런 정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농지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 안 해준다고 그래갖고 가격이 떨어진 걸 농지를 취득을 받아서 매매하는 것이 그 농지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것이 그 아주 대단하게 농지증 안 해주는 걸로 유명한 데입니다. 이게 저 한 2번 만나봤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사실 만난 여자인데 이게 이렇게 때문에 이 농지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장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데 담당 어머니 나는 이랬기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가 있어 그러고 그 면장도 그러더라고.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소송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다음 수부터는 이제 강의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오늘 오후에 3시에 특수경매 입문이다를 가지고 일부 강의를 하고 그 전에 제가 다른 걸 좀 조사한 걸 하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정식으로 특수 경매를 가지고 3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녁에 토지 개발 강의를